안녕하세요. 유아도 아이도 즐거운 영어 맘미트 스터디 대표 제시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그림책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하는 영어 그림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노브형 책도 있고 픽토리 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원서들 다양한 그림책이 있어요. 오늘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로서 4, 5, 6, 7, 8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림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읽어요. 어디를 보통 짚어주시나요? 영어 그림책이 그림책인 이유는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유추하고 그림으로 충분히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영어를 시작하라고 많이들 추천하고 있죠. 그런데 엄마가 문자에 너무 포인트를 준다거나 해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짚을 때도 그림을 읽기보다는 글자 읽기에 급급해서 그림책을 읽어준다면 아이는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영어 그림책을 읽으실 때는 꼭 그림을 봐주세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실 때는 학습서가 아니에요. 교육적인 것보다는 그림의 미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책 속에 나온 가족들이 문을 열고 닫고 누가 오는지 보고 초인종 누르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집에서 이랬을 때 너라면 어떡하겠니? 경험들을 나누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책을 읽을 때는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나에게 접목해서 가져와서 내 경험들을 나누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실 때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세요. 엄마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읽어도 될까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제 발음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림책 같은 경우 이 책도 노브형 책인데 그림책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어주세요? CD도 들려주시고 영상으로도 틀어주시고 그리고 그림책을 읽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의 영어 발음만 노출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영상도 많이 듣고 그리고 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소리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발음 틀렸어. 괜찮습니다. 아이들 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픈되어 있고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발음을 오히려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엄마 발음 틀렸어.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든지 엄마가 완벽하면 아이가 더 잘 따라올 것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영어를 잘 못하시는 엄마들이 더 격려를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본 어머님 중에는 어머님은 영어를 못하지만 박수를 쳐주면서 같이 걸어다니는 친구가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용기를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못 쳐요. 그래서 아들이 피아노를 배워와서 이렇게 흉내를 내주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그냥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저도 자꾸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영어를 못해도 발음이 좋지 않아도 아이와 추억을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부담 가지지 않고 천천히 하루 한 건 조금씩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영어 그림책도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림책은 엄마와 아이의 소통의 장이다.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해도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엄마가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많이 물어보세요. 다 영어로 말해줘야 될까요? 영어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은 충분히 한국말로 읽어주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정도 영어로 읽어주시고 편하게 아이들하고 아이도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림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꼭 영어로만 읽어줄 필요는 없어요. 부담을 줄이시고요. 우리 어머님 영어 잘 못해요. 이거 영어로 다 읽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못 읽어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림은 한국말로 충분히 놀아주시고 영어 문장은 그림을 짚어가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제목을 읽을 때도 Go away, Mr. Wolf. 문자인지 시작하거나 문자인지가 필요한 친구는 그렇게 읽어주지만 우리 아이가 연령이 어리다. 그리고 아직은 듣는 게 더 중요한 경우 그리고 이해를 좀 했으면 싶을 때는 얘를 wolf죠? 그러니까 짚으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Go away, go away, Mr. Wolf.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글자를 짚었을 때보다 더 이해를 많이 하니까 그림을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해석해 줘도 되나요? 하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해석은 엄마가 불편해서 특히 아이 연령이 4세, 5세인 경우는 엄마가 불편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은 궁금해하지 않고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해해요. 오히려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국어처럼 편하게 그림 보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어머님이 굳이 긁어부스럼으로 자꾸 한국식 사고를 푸시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머님이 답답해서 해석하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한국어, 모국어가 익숙해진 영어 해석적인 부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너무 간지러운 거죠. 그럴 때는 포인트 단어를 알려주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직독직해. 단어 하나하나 한국말로 바꿔주는 식의 해석은 금지하고 있고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던가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는 한국말로 힌트를 주면서 저도 수업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배경 지식을 쌓아주면 그 부분이 영어로 뭔지 애들이 눈치가 빨라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직독직해 하지 않고요. 엄마가 답답해서 해석 절대 해주시지 마시고 아이가 여러 번 물어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팁까지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많이 와주시고요. 좋아요, 댓글은 제시쌤을 행복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